안녕하세요. 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개유월, 개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유가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에 해당이 돼서 음수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수라고 하는 것, 큰 바다와 같고 큰 강허수와 같다고 해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해당이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겨울, 해자축월의 겨울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박 같은 경우도 개수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박은 신금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대해수라고 하는 것,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충분하는 성질, 그렇죠? 휘몰아치고 쓰나미가 이는 그러한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는 칠살인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하고 또 조우하게 되면은 임수로서 왕한 임수로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충분하는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이 없다라고, 없다는 영구가 하는 말이고요.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대개 개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수 같은 경우는 우로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로수, 내리는 비. 쉬운 말로 사람이 떠먹을 수 있는 옹달샘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바로 개수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무토 같은 것을 개수가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는 개수를 매몰시켜 버리는 것이죠. 작고 맑은 깨끗한 옹달샘이 있는데 덤프 트럭으로 흙을 갖다가 한가득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수 자체가 매몰돼 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개수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기면 그 옹달샘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로 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즉 개수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금이에요. 신금은 개수하고 신금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와 신금의 공통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도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맑고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무토 내지는 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 같은 경우도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금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인성인 무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이때에도 무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작은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수 같은 경우에도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한다거나 개수가 신월 6월 같은 때 태어나서 금수가 많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를 쓸 수도 있겠고요. 금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개수라고 하는 것도 기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개수 일간의 어떤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별격이다, 특별한 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토 보는 것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간목 같은 것을 대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간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기토가 울로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간목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맑아질 수 있다. 쉬운 말로 미나리깡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미나리
우리가 그 흙탕물을 갖다가 정화시키게 되면은 물이 깨끗해지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불의 옥장 같은 것도 있어요. 불의 옥장. 불의 옥잠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탁한 물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것이 바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 같은 경우는 간목, 지지로 잇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개수 안에 있는 탁기를 갖다가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은 간목이라든가 잇목에 비해서 그 술을 정화하는, 술을 정지하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에 대한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계절이 있기 때문에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한 계절을 갖겠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된다서 유월은 가을 중에서도 중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월은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니까 서쪽, 방향은 서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그 다음은 오행상으로는 금이 가장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월도 금이 왕하고요, 유월도 금이 왕하죠. 그래서 신월보다는 유월이 금이 가장 왕하긴 한데,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신월은 경금이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어떻게 돼요? 신금이 왕하죠. 신금이 왕하다. 그래서 똑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금이 왕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금이 왕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 안에는, 신월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경금,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임수가 유월에 태어나도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수한 금을 가지고 있는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유중에 있는 경금은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금은 개수와 같이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유중에 있는 신금도 맑고 깨끗한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 자체도 청징함을 좋아하는 매우 맑고 깨끗한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났든 개수가 6월에 태어났든 금은 맑고 수는 깨끗하다고 해서 금백수청이라고 하죠.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기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간목 같은 것을 쓰죠. 간목을. 그래서 무기토가 잠난한 것을 막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수 자체도 깨끗해지게 되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 자체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일간 자체가 깨끗해서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어저께 임수를 공부했을 때는 6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지지로 자수라든가 신금이라든가 내지는 해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돼서 임수의 본연의 성질은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를 쓰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개수는 왕하더라도 어느 정도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 정도 하나가 더 있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신금이 아니겠고 이런 신금이 하나 있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 화는 병화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목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지로 인목 정도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인목. 그래 이것만 하더라도 물이 탁해진 것을 어느 정도는 방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유중의 신금도 있지만은 신금 같은 것이 하나 정도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 한 가지,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돼요? 이때 금이 왕하기 때문에 한량하다 그랬죠. 한량. 차갑고 습하다, 차갑고 서늘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6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 편인인 신금이 천간에 투출을 하고 병화도 투출해서 신금으로는 개수를 생해주게 되고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조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병화가 같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렇게 신금병화, 병화신금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첩신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금도 금을 생하지 않고요, 병화도 조우하지 않고 서로 병과 신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화하고 신금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만 신금은 수를 생하게 되고요, 병화는 조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첩신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탐합하기 때문에 병화로서 신금으로서 용도가 없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금은 신금으로서 일, 즉 개수를 생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병화는 병화의 나름대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단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떨어져 있어서, 즉 원격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이거는 원격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병신이 합해서 수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병신이 합해서 수가 되지 않는다, 절대 병신 합수가 되지 않는다, 떨어져 원격되어 있으면 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병신 합수로 보게 되면 사주를 엉뚱하게 보게 되고요, 이렇게 첩신되어 있을 때는 병신 합해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병신이 합해서 수로 화하지 않고요, 오히려 병화하고 신금이 서로 기반 내지는 합거가 돼서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탐합이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 이게 사소한 거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같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합하고, 탐합하고, 떨어져 있으면 합하지 않는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이거를 갖다가 합한다라고 보면은 이건 사주 틀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면 오히려 이런 것이 디테일한 데서 틀리게 되면은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이 왕하고 일간도 뭐 그게 세력은 나쁘지 않지만 금백수청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렇다 원령이 금이다 하더라도 신금 하나 정도 투출하는 것 나쁘지 않다. 없어도 솔직히 큰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있어 주어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한량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조우해 줘야 되는데, 천간에 투출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라든가 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가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개수와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명시 한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수인 개수가 음금인 유금을 받죠. 금은 일간수를 생하기 때문에 인성에 해당이 되고, 음대 음에 해당이 되니까 편인에 해당이 되고, 편인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난 명식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유금, 유중에 있는 신금 자체도 청징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해서 순수한 금이라 그랬죠. 순도 99.9%의 맑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 자체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탁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토기도 하나도 없고요, 여러 가지 뭐 부유 물질도 없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금도 깨끗하고 수도 깨끗해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나든 임수가 6월에 태어났던 금백 수청함을 굉장히 좋아한다 내지는 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희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 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도 절대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기토라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토가 있으면 탁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같은 것, 지지로 임목 같은 것 하나 정도 있어서 탁기를 제거해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신금이, 물론 일지로 개수 일지로 신금이 오지는 않죠. 그래서 타 지지로 신금도 없고 유금만 있으면 둘 다 깨끗한 금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백수청, 즉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개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자체는 지지로 있는 것이니까 크게 나쁘진 않는데,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지지로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약간의 탁
습기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병. 그래서 병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병이 되는 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병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월간에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 일간은 어쩔 수 일간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는 것, 즉 비견인 겁재가 투출하는 것, 비견인 개수가 투출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원령 자체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간지의 글자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6월에 유금이 있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데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뭐라 그러죠? 금다수 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가 탁해질 수는 있는데, 이건 그래도 같은 유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 될 바 아니고, 해수는 그냥 개수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면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한데, 기토가 투출한 거는 수를 탁하게 하는 그런 기신이 되는 것이고요. 병신이 되는 것이고, 개수가 투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하다 그러죠. 한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량이 아니죠. 자가 양으로 표현하고 한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량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데, 한량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차갑고 서늘하다는 얘기지 습기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죠, 아직은. 근데 해수에 뿌리를 둔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가을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량한 계절에 6월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한량이 아니라 한습으로 이렇게 바뀌죠. 습기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일간 개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주 자체를 한습하게 만드는 좀 기신 내지는 약간 병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기토가 개수를 파한다 하더라도 일간 개수를 어떻게 됩니까? 약간 탁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는 기토가 있기보다는 을목이라든가 특히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수생목하고 화가 있게 되면 화생토해서 이렇게 식신생재라든가 상관생재 해준 것이 오히려 사주가 더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제하는 것은 좋지만 탁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 자체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 해중에 있는 무토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시면 정말 대량 난감하죠. 그렇죠. 해중에 있는 무토, 인중에 있는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사중에 있는 무토는 그거는 화토 동궁으로 인해서 사중에 있는 병화부터 동시에 걸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무토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의 자수를 보죠. 개수 입장에서 자수는 녹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 않고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토를 기토 같은 걸로 제방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금수가 너무 태양해지면 마치 개수가 임수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유금의 생조를 받고,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양인에 해당이 되고 연지에 있는 해수는 녹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임수가 범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금백수장을 시하는 건 똑같지만은, 이렇게 임수 입장에서 자수 해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뭐 한다 그랬죠? 충분한 성질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일간이 개수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제방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내지는 정화, 지지로 사후화 같은 것이 있어서 무토를 도와주어야지만 약한 무토가 임수를 방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임자시가 되면 기토는 있는데 무토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 혼자 가지고는 이 왕한 금수를 다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부득이 종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종격. 그러면 종격으로 볼 수 있을 때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으로 종할 것이냐, 내지는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하고 수가 왕량하기 때문에 수로 종할 것이냐를 놓고 봐야 되겠죠. 금으로 종한다라고 하면 종왕격
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금으로 종하지 않고 그냥 수로 종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왕격으로서 이것은 뭐가 되죠? 윤하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윤하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토만 없었다라고 하면 깔끔한 윤하격이 되는데, 그래도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기토가 있으면 약간의 역신이 숨어져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하격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격이 좀 탁해진다 해서 이거는 파격이다. 격을 약간 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종격으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금수가 왕해서 이거는 특히 임수가 투출한 것을 보고 이거는 종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지지로 형충해합을 보고 청가는 생극제화로 본다라고 했는데 일지에 있는 유금, 시지에 있는 축토가 어떻게 됩니까? 유축 반합해국하죠. 그러면 다시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투출했습니다. 그 임수가 투출하고 지지로 자수였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학격이 되는데, 이거는 축토를 보고 아무리 유축이 회금한다 하더라도 축토를 보고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임수가 아니라 음수끼리는 종하기가 대체적으로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용신으로 쓰기도 굉장히 좀 난감하죠. 이런 경우가 바로 부득이하게 기토로서 왕한수를 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개수가 100% 기토를 쓰지 않는 것, 100% 무토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금수가 너무 왕할 때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억보용신이라고 하는 일반론적으로 돌아가서 칠살인 기토라 하더라도 개수를 방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무토가 있는 것보단 차라리 기토 작은 토로서 물을 막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주에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기토로서 이렇게 기토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7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약7살은 약하고 일간은 왕한 그러한 사주 국사가 되기 때문에 재성에는 화가 있다라고 하면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격이 돼서 좋아지는데, 이건 재성이 없어서 제자 약살을 못하죠. 그러니까 울로 해서라도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을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금수가 왕하죠. 물론 기토가 있어서 얘를 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요. 기토의 탁한 길을 제하는 것이죠. 구세로 놓고 보면 상관제살로도 볼 수가 있겠죠. 기토가 물론 뿌리 없는 기토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토는 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탁한 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중병화가 있다 해서 인중병화로서 한습한 사주 국세를 조후할 수 있는, 즉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갑인이 아니라 을묘가 된다라고 하면, 을묘는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간목에 비해서 공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더 문제는 뭐예요? 일지에 있는 죽음하고 시지에 들어오는 목과 묘충이 되게 되면 이 을목도 뿌리가 많이 약해지게 되겠죠. 멀리 해수에는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일지에 묘목에 뿌리를 두는 거에 비하면 많이 좀 약해지게 되겠고, 갑인시하고 을묘시하고 차이는 말씀드렸지만 인중병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병화가 없느냐의 차이인데, 있고 없고 지장간에 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중병화가 있는 것과 아예 병화, 불씨가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무기미시 같으면은 무토는 개수 입장에서 무토 정관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무게 합해서 탐합하는 것이니까 좋지 않은 것이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는 개수를 탁하게 하니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미시 같은 경우는 금수가 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수를 기토로서 제하는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개수 자체가 탁해지는 그런 나쁜 것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수가 기토 7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군인 경찰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약간 거기서 탁기를 발생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경신신유금은 6월에 금이 왕한데 경신신유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종인격, 종왕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왕격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신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이 왕해지게 되면 이 기토는 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금에 의해서 과설되기 때문에 수를 극하는 힘이 극히 미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금으로 종하게 되면 종왕격, 즉 종혁격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가 이렇게 뿌리가 있게 되면 왕금의 기운을 수가 설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종한 오행이 왕해지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수가 다시 이렇게 연지, 해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금의 종한 오행의 기운이 좀 과절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격은 좀 세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내격으로 보게 되면, 내격, 종격이 아닌 내격으로 보게 되면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금다수 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즉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수를 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꼭 토, 무기토만 많아야지만 수가 탁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성인 금이 너무 많아도 수가 탁해질 수 있다. 그것을 금다수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